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박아치는 심장의 고동을 들어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끓는 피에 뛰노는 심장은 거선의 기관과 같이 힘이 있다. 이것이다. 인류의 역사를 꾸며내려온 동력은 바로 이것이다. 석가는 무엇을 위하여 설산에서 고행을 하였으며, 예수는 무엇을 위하여 광야에서 방황하였으며, 공자는 무엇을 위하여 천하를 철안하였는가? 밥을 위하여서, 옷을 위하여서, 미인을 구하기 위하여서 그리하였는가? 아니다. 그들은 커다란 이상, 곧 만천하의 대중을 품에 안고 그들에게 밝은 길을 찾아주며 그들에게 행복스럽고 평화스러운 곳으로 인도하겠다는 커다란 이상을 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길지 아니한 목숨을 사는가 싶이 살았으며, 그들의 그림자는 천고에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청춘은 인생의 황금시대다. 우리는 이 황금시대의 가치를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이 황금시대를 영원히 붙잡아두기 위하여 힘차게 노래하며 힘차게 약동하자. 예. 감사합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민태훈님의 수필 청춘 예찬 중 한 부분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성과 쇄신 결사본부가 마련한 야단법석 시즌3 세 번째 마당 미래세대. 지금 여기 희망이 되자 미래세대 편에 와주신 관객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전체 사회를 맡은 손경원, 그리고 저와 함께 객숙 사회를 도와주실 고기여 김상일님 소개합니다. 전후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고도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한때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와 비교되던 우리가 선진국 기준이라는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선진국이죠. 그러나 세계적인 석학들은 앞으로는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시대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 수준만으로 행복하던 시대는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젠 우리들이 훨씬 더 다양한 행복의 조건들을 갈구하기 시작한 겁니다. 최근 영국에서는 높은 청년 실업률에 빗대서 이들을 좌절세대라고 한답니다. 지나친 경쟁이 가져온 폐해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래세대. 과연 우리 사회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미래 세대들에게 희망은 있는 걸까요? 오늘은 패자 부활전이 없어진 이 시대, 사면 초가에 빠진 청년 불자들의 아우성치는 고통의 소리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들에게 사회는, 불교는, 붓다의 삶은 어떻게 위로가 되어야 할까요? 자성과 쇄신 결사본부가 마련한 야단법석 세 번째 마당, 오늘은 이렇게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연극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무대에서 무언가 벌어지길 기대하신다면 지금부터 그 생각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무대에는
증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는 이 단순히 증인들의 얘기를 듣거나 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증인들의 얘기에 공감하며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펼치는 무대입니다. 오직 여러분들의 참여와 연기만으로 이 무대를 채워갈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셔도 좋습니다. 한숨을 쉬거나 눈물을 흘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껏 손을 드시고 여러분들의 무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절대로 걱정하거나 긴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연극은 시작됐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를 열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대구 갓바위 안에서 하시는 변달수 씨와 그 따님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변달수 씨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려운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희가 몸이 좀 불편하시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사고를 당했습니다. 아이고, 사고요? 한 몇 년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니까 한 10년 됐네요. 아이고, 아니, 어쩌시다가 그걸. 제 학교 데려다 주고 오다가 교통사고 났습니다. 예. 차는 다 부서지고, 맞은편 운전자는 죽고, 저는 한 1년 정도 병원 신세를 졌습니다. 아이고, 힘드셨겠어요. 지금도 다리 한쪽을 잘 못 씁니다. 예. 조금은 힘들긴 하지만은, 예. 그 바람에 참에 밭도 다 병원비로 날려버리고 아이고, 먼저 간 GM이한테 볼라시 없네. 그러면 아내분께서 먼저. 예. 저 막내딸 놔두놓고 휙 가버렸습니다. 예. 정림이 엄마가 갓바위를 참 좋아했거든요. 아, 집 근처에 계신 있는 그 예. 갓바위요. 정림이 엄마 죽기 전에 자주 올라갔습니다. 예. 그렇게 올라가더니 죽으려고 그랬는지. 저도 요즘에 자주 올라갑니다. 아유, 몸도 불편하시다면서 거기를. 아유, 마음 그 근심 있고 그러면은 불편해도 막 정신없이 올라갑니다. 예. 그러면 저 혹시 지금 요즘에 올라가시는 건 혹시 따님하고 좀 관계가 있나요? 아니 그렇게 힘들면은 얘기를 해야지. 지 혼자 낑낑 앓는다고 뭐 해결이 됩니까? 지 애비를 형편없는 놈을 만들어 놔가지고 등록금도 그렇지. 지 애비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그 등록금 하나 내가 못 해줄까봐 대출을 받아가지고 자식. 잠시만요, 아버님. 대출이라뇨? 그 학자금 대출. 아, 예. 학교에서 해주는 학자금 대출이요? 예. 예. 그걸 상의도 없이 대출을 받아가지고 졸업하면 갚겠다고. 그게 쉽게 갚아집니까 그게? 예. 언니한테 물어보니까 밤새도록 아르바이트해서 이자 냈답니다. 이자. 아이고, 그러시군요. 아니, 근데 저 아버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계셨나요? 제가 좀 자존심이 있습니다. 지 힘든 내색 잘 안 하고, 그리고 지 애미 죽고 지 혼자 크다시피 해서 내가 조금 이해합니다. 예. 지 애비가 이 모양 이 꼴이라 내가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아, 예. 참, 아버님도 답답하시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아버님 마음을 좀 이해를 좀 하겠고요. 잠깐 좀 계시고요. 잠시 후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어려운 자리에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 이번에는 그 따님 되시는 변정림 씨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힘드실 텐데 자리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저 아버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시나리오 작가시라고요. 아직 작가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네. 제가 글 쓴다고 하니까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버님께서 따님을 엄청 자랑스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렸을 때 글짓기 대회에서 상 타고 한 걸 아직도 가지고 계세요. 예. 저 실례지만은 어머님께서는 언제?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어떠세요? 그 어머님 생각이 언제 가장 많이 나시는 것 같아요? 엄마가 갓바위에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 저를 항상 데리고 다니셨거든요. 예. 집에 가서 갓바위 쪽을 보면 엄마 생각이 많이 나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아, 지금 우리 정림 씨가 좀 마음이 좀 착잡하신 것 같은데 어때요? 이 자리가 좀 불편하신가요? 불편하다기보다 좀 창피하기도 하고. 아, 예. 그래요. 뭐 오늘 사실 저희가 뭐 정림 씨를 모신 건 정림 씨 상황을 두고 토론하자는 게 아니고요. 뭐 오늘 여기 오신 관객들하고 그 다음에 청년 불자들 얘기를 함께 공감하고 풀어놓는 자리니까요. 그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차분히 계시고요. 예, 뭐 아버님 말씀도 그렇고 정림 씨 얘기도 그렇고 잠깐 들어봤는데 물론 우리 아버님의 고통도 고충도 충분히 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정림 씨 꿈을 위해서 현실 속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사실 나가기가 어려운 게 지금 현실이고요.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저 정림 씨가 지금 상황도 좀 그러시고요. 저희가 본인 입으로 자기 상황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어렵사리 우리 정림 씨 언니분 한번 모셨는데요. 언니분 어디 계신가요? 예, 이쪽에 계셨었습니다. 계시네요. 예.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힘든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언니분 소개 좀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변정원입니다. 예, 변정원 씨. 예. 예,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저희가 잠깐 이 아버님 말씀, 정림 씨 말씀 들어봤는데, 우리 정림 씨 상황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저도 정림이가 장학금 받고 다닌다 그래가 정말 그런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착실해서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일을 했어요. 그래가 대출 받아갖고 등록금 내리라고는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학교 다니면서도 계속 그 아르바이트를 좀 했나 보죠? 예, 그리고 나서 영화 시나리오 쓴다 그러길래 진짜 잘 됐다 그랬는데 그 계속 그 감독님은 이제 영화 들어간다 말만 맨날 저한테 해놔놓고 영화가 계속 미뤄졌다 하대. 그래갖고 벌써 2년이 더 다 넘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정림이는 작가료 그거 받으면 그거 갖고 대출금 어째 낼락 했는 모양인데 계속 미뤄지니까 그러고 자가 알바하는 거 갖고는 택도 없거든요. 생활비 되면. 그렇죠. 아무래도 그 학자금 대출뿐이 아니라 지금 생활하기에도 좀 빠듯할 수도 있는데. 그러고 정말 답답한 거는요. 예. 자가 속이 깊어요. 속 깊은 건 알겠는데 뭐 문제가 생기면 힘들다 얘기를 안 해요. 가족분들이나 언니한테도 말씀 좀 없으셨나 봐요. 네. 아이고, 우리 언니가 또 굉장히 걱정이 많으신 것 같아요. 참 정말 이거 뭐 학자금 대출뿐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생활을 하기에도 빠듯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예, 답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아니 이런 좀 어려운 상황이 좀 생기면 언니분한테라도 말씀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그냥 저는 시나리오 계약되면
힘들 줄 알았는데. 이놈의 자식아, 그게 말처럼 신나게 얘기를 해야지, 얘기를, 그런 놈이 수면제로 자살을 하려고 했나? 잠시만요, 아버님. 수면제를 드셨다고요? 정원 씨, 언니 되시는 정원 씨, 혹시 그 사실을 좀 알고 계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저도야, 정림이 친구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네. 정림이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 그러대요. 아유, 괜찮으세요? 예. 그런 일이 있었군요. 참. 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요즘 안 그래도 청년 실업이다, 자살이다,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참, 이 가족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참, 이 답답한 마음을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네요. 자, 우리 이분들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예, 참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은데요. 네. 예. 우리 정림 씨뿐만이 아니라 요즘 젊은이들이 살기가 힘들다, 또는 미래가 안 보인다, 예.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우리 그렇죠. 정림 씨 경우만 해도 작가라는 꿈과 그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사이에서 고군분투하시다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신 것 같은데요. 네. 상일 씨, 우리 이럴 게 아니라 우리 관객분들하고 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꿈과 직업과 취업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그렇게 하죠. 예. 이렇게 신문이나 뉴스를 통해서 접하던 이런 일들을 직접 보게 되니까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 좀 계속 좀 와봐서 이거 보신 소감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시죠? 저 잠실에서 온 김예은우라고 합니다. 저 이거 보면서 갑자기 저도 좀 울컥하는데요. 저도 부모님이 대구에 살고 계세요. 거기다가 저도 정림 씨처럼 영화 관계된 일을 하거든요. 실례지만 어떤 일 하시죠? 영화 의상 쪽에 관련된 일을 하는데요. 네. 사실 그런 영화나 이런 예술 분야의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회사 다니고 그게 월급 받으시는 분들하고 이 수입이 일정치가 않으니까 많이 힘들거든요. 예. 지금 정림 씨 같은 경우도 시나리오를 쓰고서 2년 동안을 지금 기다리고 계신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있으신가요? 요즘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조금씩 늦게 나오고요. 예. 그리고 저는 CF 같은 거 촬영하면 거의 2-3달 있다가 인건비를 받고 하니까. 예. 근데 저도 어렸을 때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진 않았는데 저도 금전적으로 좀 많이 힘든 적이 있었어요. 어떤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것도 말씀드려야 되나요? 아니 힘드시면 말씀 안 주셔도 되고요.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를 좀 못해가지고 아직도 저는 제가 마이너스 대출을 받아서 갚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너무 이렇게 마음이 아파가지고 저도 좀 울컥하는데요. 근데 좀 나이가 들고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좀 많이 나약했던 것 같고 또 정림 씨는 약을 먹었다고 하지만 저는 약을 먹진 않았는데 정말 자살을 생각했던 적도 있거든요. 아유, 진짜요? 네, 근데 내가 하나 죽는 건 괜찮은데 제가 먼저 그렇게 가고 나서 자식을 먼저 앞세우고 사셔야 될 부모님을 생각하니까 그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살 생각은 하지 않고 살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때 주변에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었던 친구나 멘토나 저는 오히려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말씀을 못 드렸어요. 정민 씨처럼. 네,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네, 그런 거나 또 아니면 제가 정말 그냥 달려가서 마음 편히 털어놓을 그런 종교나 그런 게 있었다면
제가 좀 덜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나중에 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자리에 한번 거름을 하게 된 거고요. 아, 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예, 좀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눠보는 걸 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이쯤에서 또 다른 청년 불자님을 한번 모셔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여기 계신 청년 불자님, 예,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쌍문동에서 살고 있는 박경호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혹시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는 여기 견지동에서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라고 대학생 불자들과 함께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그것이 그러면 직업이신 건가요? 어떻게 정의 내리기 힘든데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 그쪽에서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예, 구체적으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쭤보시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이때까지 맡았던 일들 중에서 현재까지 했던 거는 이제 저희 한국대학생 불교연합회가 50주년이라서 거기에서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라는 직책을 맡아서 전반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들을 맡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일을 하시기 전에는 혹시 다른 일을 하고 싶으셨거나 뭐 혹시 꿈이 있었거나 뭐 이런 게 있으셨나요? 네, 저는 지금 현재 불교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은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음악을 했었습니다. 음대까지 나왔었고 그래서 한 10년 좀 넘게 음악에 대한 길만 걷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음악에 대한 길을 포기하게 되고 다른 길을 찾다가 중간에 지금 이렇게 대불련에 대한 예정도 있고 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지금 하시는 일은 만족하십니까? 행복하세요? 많은 눈이 있기 때문에 네. 조심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활동하는 것에 있어서 만족하는 것과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 두 가지 다 있겠죠. 무슨 일이든지 다 그렇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불련에 대한 애정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거고 지금 제가 아까 직업이냐고 물었을 때 망설였던 것은 제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여기 대학생 활동가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쉽지는 않은 결정이었네요. 그 일을 한다는 게. 아무래도 다들 요즘에는 자기 밥벌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신경들을 쓰는 거예요. 그죠? 네.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거는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불만족스러웠던 거요? 네.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 게 있죠. 미래가 보장되지 못한 네.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미래가 좀 보장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지금 꿈 얘기로 해서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실에서 좀 답답한 이야기들 좀 계속 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앞에 계시는 보살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보살님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기 싫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관객분들 많으시니까요. 네. 다음이 오시죠. 알겠습니다. 한번 거절당했습니다. 예.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이렇게 좀 젊은 분들께서 오신 것 같은데 한번 좀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데 여기 혹시 지금 학생이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숨고 싶으시겠죠. 근데 얼굴 보면 대충 감이 옵니다. 학생이신 분들 계시면은 진짜 허심탄회하게 한 말씀 저희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이렇게 저쪽 뒤에 여자분 손 드셨나요? 학생이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세요? 예, 이러실 줄 알고 제가 관객들 입장하실 때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대학생 한 명을 섭외했습니다. 예. 예, 아까 관객 입장 때 말씀 나누었지만, 예,
어느 대학교에 다니고 계신 누구신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려 전문학교에 다니고 있는 김도호입니다. 예, 지금 다니고 계신 과가 전공이 제과제빵입니다. 제과제빵이요. 예. 아까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평생 그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고 하셨죠? 네. 네, 알겠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제과제빵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쉽게 말해서 지금 꿈을 설정을 해서 그 꿈을 향해서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 대학생인데 혹시나 자신의 얘기도 좋고 다른 사람의 얘기도 좋고 큰 고민이 무엇인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또 어른들이나 기성세대에 바라는 게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요. 행복하다면 행복하다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부터 한번 들어보죠. 요즘 대학생들이 졸업하고 취업 같은 거 많이 고민하는데 자신이 이게 성적에 맞게 요즘 대학을 많이 가더라고요. 보니까 자신이 원하는 과를 선택하지 못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하고 대학을 이제 만약 졸업하기 이제 한 4학년 되면 이제 취업 이제 문제로 많이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지인분들 해가지고 많이 상담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나요? 그렇게 상담을 하는 지인분들이나 교수님이나?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이제 일자리를 소개해주거나 아니면 지인분들을 통해서 이제 그 밑에서부터 이제 일을 시작한다던가 그런 경우가 좀 있긴 한데 뭐 그런 제가 경우 제빵학과를 다니신다고 그랬는데 네. 거기에 과에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과에 학년별로는 한 200명씩 있습니다. 취업은 제가 제빵 계통으로 얼마 정도 나가세요? 거의 1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90%는 그건 이제 카페 쪽이나 아니면 이제 보통 제가 제빵하기에는 힘들고 많이 이제 돈도 그렇게 많이 못 번다고 해가지고 아니면 진로를 아예 바꾸다던가 아니면 제빵하고 관련된 이제 카페 쪽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나간다고 하고 있어가지고 결국 한 10% 정도가 예, 그러네요. 뭐 제과제빵뿐이 아니라 아마 다른 과목 학과들도 다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쯤에서 돌발적으로 한번 다 같이 불자분들께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제가 전공을 했거나 또는 가졌던 꿈이 지금 이루어져서 만족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아, 그러세요? 저기 우리 지금 안경 끼신 청년 붙자분, 네,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가요? 은평구에 사는 박예슬이라고 합니다. 아, 은평구에 사세요? 네. 저도 은평구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박예슬 양이시죠? 네. 예, 우리 박예슬 양은 어떤 꿈이 있으셨어요?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아, 그럼 지금 사회복지사를 하고 계시고요? 네. 예. 혹시 그 꿈에 도전할 때 뭐 좀 걸림돌이라든가 힘든 상황은 없었습니까? 그런 건 딱히 없었는데 제가 처음부터 사회복지사를 너무 하고 싶고 애들이랑 같이 있는 게 좋아서 예. 그래서 진짜 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알기로 사회복지사가 뭐 급여가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노력봉사 해야 되는 것도 많이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처음부터 봉사활동을 많이 해가지고서는 중학교 때부터 해서 예. 그런 거는 다 알고 있었는데 뭐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그런 걸 안 주는 경우가 있는 복지관이 있어요. 예. 그런 걸 들을 때면 조금 화가 나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제 뭐 보편적인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복지적으로 부족한 면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고 국가나 뭐 사회 또는 불교, 재단에 바라는 게 있다면 사회복지에 돈을 많이 쓴다고는 하는데 좀 직원들의
서울에 사는 쪽에 좀 많이 좀 돈을 썼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예,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분께서는 직업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상황에 계세요. 지금 우리 청년 불자들, 대학생 불자들 특히나 앞으로 취업을 해서도 이런 문제들 계속 난관에 접하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격하게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는 청년 불자분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방금 몰래 들어오시는 걸 봤는데, 어디에 사시는 누구신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흑석동 사는 이슬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계세요? 지금 시점에 대해서 본인의. 사실 방금 들어와서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세요? 예. 지금 학생이신가요? 네, 그러세요. 몇 학년이세요? 2학년이요. 2학년이요. 본인은 본인이 꿈꿔왔던 학과에 지금 재학 중이신 건가요? 네, 원래 입학을 할 때는 예. 성적에 맞춰서 다른 과로 입학을 했었는데요. 네. 우연히 운 좋게 전과가 돼서 지금은 원래 배우고 싶었던 학문을 배우고 있습니다. 무슨 과인가요? 예. 그게 무슨 과죠? 네, 저 중어중문학과예요. 예? 중어중문요? 그러시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톤이라든가 어투 자체가 살짝 좀 중국말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시군요. 예, 지금 두 분은 지금 바로 들어오셨다니까 숨 좀 돌리시고요. 예, 저희 두 분은 자기가 원했던 과에 진학을 해서 또 자기가 원하던 직업을 갖게 된 좋은 케이스 같습니다. 어쨌거나 젊은 세대들이 지금 자기 꿈을 위해서 자기 꿈을 위해 도전하고 그걸 이루고 있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그래도 행복한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혹시 지금 청년불자들 중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나는 그런 과를 가지도 못했고 그런 일을 하지도 못하고 계시다는 분 계신가요? 아까 그렇게 자기가 원하던 거를 하고 계신다는 손 들었던 분들이 딱 두 분 계셨었거든요. 그렇고 나머지는 다 그런 분들이신가요? 나머지 분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김상혁 씨. 네. 저는 지금 청년 불자들 잠깐 말씀을 들어봤는데 우리 기성세대 불자분들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